돌팔이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양병에서 생긴 일인데 나이가 지긋한 그런 분이었어요. 전문의였는데 처음 온 거니까 간호부랑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식으로 케어를 했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봤어요. 자신의 스타일과 이 병원의 업무 매뉴얼을 어떻게 잘 섞어서 적용하려는 그런 생각인가 싶었죠. 자신이 양보할 수 없는 치료 방향, 어떤 증상에는 어떤 약제를 무조건 써야 한다. 그런 신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연에 따르면은 열나는 환자에 대한 케어였다고 해요. 보통 열나면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어디 안 좋구나, 염증이 있겠구나, 모관이 부었는지 한번 봐야 할까, 아니면 폐 쪽이나 복부 쪽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볼 수 있겠구나, 아니면 요로감염, 급성기 병원이라면은 나아가 CT나 초음파 이런 것들도 고려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요양병원은 혈액검사도 기본적인 거, 사연에 의하면은 좀처럼 열나도 검사를 잘 안 나갔다 해요. 장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느 날은 환자가 열이 38도가 넘는데 확인차 검사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급성기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열이 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의사를 한다면 충분히 검사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열 나면은 어떤 행위들을 하잖아요. 이제 책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환자가 칠링, 원을 느낀다 하면은 열이 오를 때 엄청 춥고 몸이 막 덜덜 떨리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이불을 덮어줘라, 그리고 아이스백을 적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떨림이 멈추면 아이스백을 적용해라, 이불을 좀 걷어내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의사쌤은 아이스백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위예요. 약을 쓰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열이 38.5도 이상 나는 것이 아니면은 약을 쓰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 약이라면은 해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열제의 경우에는 타이레놀 같은 알약이나 흔히 알려진 브루펜, 맥시부펜 같은 엔세이드 계열, 주사로는 데노간 같은 약을 줄 수도 있고, 디클로페낙 주사제를 요즘엔 많이 안 쓰긴 하지만은 그걸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 주사를 줘도 어느 정도 열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은 38도가 되기 전에는 그냥 엔세이드 주사를 주거나 38도가 넘으면은 데노간을 쓰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소아 환자들이 열나서 많이 오거든요, 애기들이. 그래서 38도 미치면은 주사를 안 주고 입으로 먹이는 시럽제 많이 줬고, 38도 넘으면은 주사를 쓰고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은 굳이 38.5도까지 열이 오르는 걸 기다리고 있을 이유는 딱히 없는 거죠. 진짜 100번 양보해서 38.5도까지 보는 것도 어떻게 수용해본다 해볼게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귀하신 분께서는 무려 트라마돌이라는 진통효과만 있는 약을 썼다는 거예요. 해열제라고 쓴 거예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고가 마비됐어요. 아니, 트라마돌이라는 성분이 진통작용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열나는 환자에게 이걸 쓰는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 의사만 아는 숨겨진 약효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어요. 트라마돌의 숨은 효과에 대해 가지고. 근데 진통 효과에 말고는 소염, 해열 효과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죠. 시메티딘이라고 H2라는 약이 있어요. H2 수용체에 적용하는 약인데, 근데 이 약이 숨은 효과가 나 있어요. 알러지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응급실에서 알러지가 너무 심한데 페니라민, 덱사메타손 이런 걸 써도 안 좋아지면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제산제를 썼어요. 제산제 H2를. 도대체 이걸 왜 쓰는 것일까? 약이 많이 들어가면은 속이 쓰려가지고 주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찾아봤죠. 업투데이트라는 곳에서 찾아봤는데 해외에서 알러지가 있는 환자한테 실험을 진행했대요. 위약과 그 약을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그래서 H2 약을 쓴 환자들에게 약 30% 정도가 알러지 증상이 나아졌다, 그런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물론 그게 이 약을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아서 나을 건데 마침 그 약을 준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그 자료에서는 H2 수용체, 그러니까 히스타민 수용체에 H2가 작용해가지고 어떻게 나아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트라마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아니 38.5도까지 나는데 해열 효과가 좋은 데노간이나 아니면 엔세이드 약, 타이레놀 이런 걸 제쳐두고 이걸 써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정말 의문이 들었죠. 검사도 진행하지 않고 약만 쓰는 것도 이상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의문이 드는데 결론이 안 나요. 왜 이렇게 하는지. 보통 열나면은 엑스레이 찍어보거나 소변검사 내보거나 약을 쓰거나 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신규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게 아마 공부를 했다면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이게 그 식약처 분류 코드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약은 다 다른 겁니다. 시메트로핀 브로마이드 진경제고요. 항콜린제.
이거는 티로프로마이드, 이것도 진경제입니다. 이것도 진경제로 되어 있는데 아트로핀이죠. 아트로핀이 진경제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알 겁니다. 이제 신규 때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응급실에 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급실에 약을 외우는데 아트로핀을 진경제라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진경제라고 써있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에피네프린하고 같이 쓰는 약이었어요. 지금은 안 쓰는데. 아트로핀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제 섬액 환자한테 쓰면은 맥박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맥박이 막 30회, 40회다. 그런 경우에 아트로핀을 쓰면은 막 80회, 90회까지 올라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약인데 식약처 분류에서는 진경제로 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사실 순환계 쪽에 작용하는 그런 약인데 우리 진경제가 그 복부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탈 났을 때 막 장이 계속 꾸룩꾸룩거리면서 막 아프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경련성 움직임이라는데 그게 통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줄여준 약이 진경제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이제 그 의사가 공부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예시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헷갈리는 그런 거죠. 해열 진통 소염제입니다. 이제 식약처 분류에는 다 똑같이 되어 있죠. 해열 진통 소염제, 해열 진통 소염제, 해열 진통 소염제, 파라세타몰, 데노간이죠. 아세타민오페 전구체. 그리고 트라마돌도 분류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해열 진통. 사실은 이거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진통 효과만 있는 건데 여기도 진통제로 돼 있죠. 그리고 케토롤락, 엔세이드 계열인데 이것도 해열 진통 소염제인데 사실 데노간도 소염 효과는 없어요. 해열 진통 효과만 있고 그 의사가 이걸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트라마돌을 그렇게 쓰는구나. 이거 말고는 그 상황을 이해할 만한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믿기지 않겠지만은 정황상 이거 말고는 약을 왜 그렇게 썼을까 하는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제가 과거에 4년간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 15분하고 일했거든요. 15명 되나? 모르겠네요. 더 넘을 수도 있고 일단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도 해열 목적으로 트라마돌을 쓸 경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연에서 이런 걸 접하니까 신박한 방법이다. 아니면은 열이 38도 넘었을 때 당연히 몸살 기운도 있고 전신통도 있고 근육통이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휴식을 취하라는 목적에서 이제 진통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닐까. 열은 알아서 내리겠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진짜 옆에 해열 효과가 있는 좋은 약들이 있는데 왜 그 해열 효과를 내는 약들을 안 쓰고 이런 걸 쓰는 것일까. 진짜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이해가 가지 않으면은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모토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참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진짜.